다음으로는 아티스트 분들을 모시고 토크를 나눌 예정인데요. 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순서로 많은 독자들에게 비거니즘을 알리고 계신 보선 작가님의 이야기로 먼저 아티스트 토크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선 작가님은 비거니즘이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살짝 봤는데 실천 가능한 비거니즘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선 작가님 오셔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거니즘 대화 방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작가 보선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이어받으니까 약간 개주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2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저한테 짧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창작자이다 보니까 개인 창작자로서 어떻게 전략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요. 저는 비거니즘과 환경 관련 책을 내고 그리고 글을 연재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가끔은 시위에도 동참합니다. 이게 운동 형태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지만은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저의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태도였냐면 상대방과 어떻게 해서든 뭔가 친구가 되려고 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는 하려는 그런 태도가 저의 일관된 태도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비거니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비거니즘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비거니즘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동물권에 집중한 가치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생태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자 가치관입니다. 이게 채식주의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식이 방식에 초점을 둔 채식주의와 다르게 비거니즘은 이 공존이라는 가치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어요. 뭐 채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동물 털이나 가죽이 쓰여진 옷을 입지 않고 뭐 서커스에 반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재활용 제품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등등의 방식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건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두 가지 갈래로 나눠져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치관으로서의 비거니즘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가치관은 전혀 별개로 동물성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나 아니면 동물이 착취당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에 비건이라고 적혀 있을 때 그 요리에는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식당 주인이 가치관으로서의 비거니즘을 지향하는가 안 하는가는 사실 별개로 알아봐야 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거니즘은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지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동물, 자연,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존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태도예요. 그렇다면 왜 비거니즘은 이제 혼자서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할까요? 환경인문학을 연구하는 스테이시 얼라이머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환경주의 운동에 관심을 갖고 경의를 보내는 문제들은 언제나 여기면서 거기이고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전지구적이며 개인적이고 정치적이며 실천적이고 철학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거니즘은 혼자만 잘 살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만 잘 살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함께 같이 잘 살기 위한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행동을 요하기 때문에 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이제 모두를 위한 비거니즘은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결국에는 다수의 힘이 필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 대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의 시행착오로 겪었던 일화를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낸 책은 나의 비거니즘 만화라고 비거니즘 입문서 느낌으로 이제 뭐 비거니즘이나 채식이나 환경 문제, 뭐 공장식 축산 등등의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한 책인데요. 제가 이 만화를 책으로 엮기 전에 이제
뭐 여러 SNS 플랫폼에 연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플랫폼에는 제 만화에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거죠. 거의 90%가 악플이었고 한 만화 하나당 한 200개가 넘는 그런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댓글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읽으면서 약간 이제 비거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은 내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나를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안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벽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악플이 많이 달리는 플랫폼 말고 다른 플랫폼에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만화 편이었냐면 산란계의 삶을 다룬 만화였어요. 뭐 달걀을 낳지 못하는 수평아리는 살아있는 채로 갈린다던가 아니면 닭들이 비좁은 그런 영역 안에서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룬 만화였는데 그 만화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왜 사람 불편하게 이런 만화를 만드는 거죠? 이제는 불편해서 닭고기를 못 먹을 지경이에요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을 읽자마자 일단은 거부감이 먼저 들었어요. 제가 약간 공격당하는 느낌도 들고 이분도 역시 비거니즘에 대해서 철저히 닫혀져 있고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닭고기를 못 먹을 지경이라는 이 문구에서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한숨을 돌리고 한번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죄책감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땡땡님이 공감을 너무 잘하셔서 더 불편하신 게 아닐까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만화를 보고 고기를 더 먹겠다고 반응하시기도 하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채신 거죠. 이런 불편한 만화를 보고 불편감을 느끼는 것은 작가인 제가 어떻게 보면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물과의 연결감을 느끼면서 그런 불편감이나 죄책감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서로의 행보를 응원해주는 식으로 대화를 마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분이 그렇게 대화가 통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척보다는 어떻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후로 저는 지속 가능한 대화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대화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서로의 주장을 막 이렇게 알린다고 해서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같은 공간 안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다음에도 함께 대화할 기회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화가 만족스럽지 못했더라도 그냥 다음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상대와 그냥 기꺼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대화를 지향을 하는 거죠. 이런 지속 가능한 대화에서 경계하는 태도는요, 단편만 보고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비거니즘이나 아니면 동물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나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나쁜 사람인 게 아니고 비건이나 비거니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은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각도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또 흑백 논리로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를 이제 경계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편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약간 아니면 나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할 사람들, 그런 태도를 이제 경계를 하고 세 번째로는 당장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그 고집은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 안에서 뭔가 나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전파시키겠어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감을 받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다면 그러니까 실망하기가 쉽고 지치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것을 세상의 과반수의 평가인 것처럼 과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치를 지향을 했을 때는 어떤 사회 운동을 했을 때는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뭔가 나의 일상이나 아니면 감정이 막 휘둘릴 정도로 그렇게 과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경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인 거고 그거를 제가 꼭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유의점이 있는데요. 모든 대화를 항상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하면 끊어도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이런 지속 가능한 대화 방식을 채택하면서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은 때로는 싸우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강요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대화를 항상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선 안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갉아먹는 식으로 나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대화를 개진해 나가는 것은 가장 지속 가능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행착오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일에는 끊임없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두 번 어떤 대화를 시도했을 때 그것이 약간 좀 시덥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였을 때에도 우리는 다음에 대화를 기억하고 또 다다음에 대화를 기약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대화를 했을 때 효과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래요. 상대와 얕은 우정이라도 쌓게 되면 서로의 다른 의견을 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결이 같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우정을 얕게 쌓는다면 그 나와 다른 세계일지라도 뭔가 그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과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 어떻게 보면 정치 세계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스탠스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정을 맺고 있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우정을 나눴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첫인상에서 생긴 편견과 오해를 풀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찔한데 만약에 아까 그 산란계 만화에서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에게 만약에 제가 그러려고 그렇게 만화 그린 거 아닌데요? 제 잘못 아닌데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거기서 대화는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채로 평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어떻게 첫인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면 이제 오해를 풀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와 다른 의견을 지닌 상대를 마주했을 때 감정이 덜 휘둘립니다. 관계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속 가능한 대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그냥 당신은 그렇군요 하는 그런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대화를 방식을 공유해 봤는데요. 이 방식은 다양한 운동 형태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다른 형식으로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대화로 연대를 쌓아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선 작가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강단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지속 가능성 또는 친환경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많은 갈등 상황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보선 작가님이 공유해 주신 팁들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1층에 로우키 매장에 가시면 보선 작가님의 책도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선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피스 오브 피스 적정예술 콜렉티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가장 최근에
명랑하면서도 빛나는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살짝 봤는데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모험이 가득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작업은 하고 싶지만 폐기물은 만들기 싫은 피스 오브 피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복장이 좀 특이하죠. 오늘 이거 끝나고 뭐 파티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파티복으로 좀 코드를 맞췄습니다. 예, 좀 무척 떨립니다.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시면은. 네, 저희는 피스 오브 피스입니다. 피스 오브 피스는 평화의 조각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천근성 조각, 그리고 여기 이현우 조각, 그리고 기타 다른 창작자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데, 키워드는 사물 돌봄과 그리고 자투리 순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전시도 만들고 문화 기획도 하는 그런 팀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주제는 작업은 하고 싶지만 폐기물은 만들기 싫어해요. 여기 오신 분들도 작가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023년이니까 올해 5년 차가 되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키워드를 좀 뽑았어요. 그래서 자투리, 메이커스, 유기사물, 브리콜라주, 적정예술 등 뽑아서 이 키워드로 저희의 활동을 쭉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투리예요. 여러분, 자투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뭐 만들고 남는 것, 혹은 당장에 필요는 없지만 뭔가 쓸 것 같은데 어디 보관하기 힘들고, 그래서 왠지 쓰레기가 될 것만 같은 뭐 그런 것들 이겠죠. 저는 이제 미술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미술관에서 가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페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폐기물 유발과 자투리 유발을 하는데요. 이 폐기물 차에 폐기물을 실을 때 항상 조금 그런 부채감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갈면 갈수록 이 폐기물 버리는 비용도 계속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투리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업실 한편에 이렇게 자투리 잡화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단순합니다. 그냥 페인트 남는 거를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통에 두고, 여러분 아시죠? 페인트는 절대 모자르게 사면 안 되는 거 항상 남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1리터 병에다가 이렇게 담았고요. 목재는 뭐 판재는 판재끼리, 각재는 각재끼리 담아가지고 정말 예쁘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또 가져오게 해서 그런 창작자들의 어떤 물물 교환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처음 열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예, 대부분들이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자투리들이 작업실에 많이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일들 많았어요. 뭐 저기 위에 계신 분은 동네 철학 박사님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목공소에서 선반을 만들려고 해도 큰 원판만 구입이 가능하고 이케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는 없었대요. 근데 저렇게 딱 원하는 사이즈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분은 뭔가 물물교환할 물건이 없었어요. 대신에 저희에게 철학 강연을 이렇게 품앗이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 아래 보면은 물건들 많은데 저기 전선도 있고 뭐 농구공도 있고 쓸만한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미술 감독님께서 이사를 나가시면서 저것들을 양껏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사를 좀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이제 창작자들과 동네에서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자투리로 만든 자예요. 그래서 실크 스크린을 해서 눈금자를 만들었는데 목공만 하다가 실크 스크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이제 창작자들을 만났고 그래서 이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브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저기 보면은 원단이 되게 좋은 원단이에요. 저희 원래 삼촌이 원단 장사 하시는데 자투리를 가면 갈 때마다
자투리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또 여기 그 이혜지 작가님이라고 패브릭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에게 올 때마다 양껏 이 패브릭을 무한 제공을 해드리고 대신에 강연자로 나서서 난로 앞에 뱅쇼와 고구마를 먹으면서 바느질을 하는 이제 문화 기획까지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순하게 자투리를 어떻게 하면 자투리 남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다양한,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주변에 있는 창작자들과 함께 이제 게더링을 하면서 이제 문화 기획까지 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얘기하자면 저희는 지금은 서울 세아령 플라자에 입주가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물레동을 베이스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난고뱅, 방금 말씀하신 그 난고뱅에 갔다가 팀 멤버가 됐거든요. 이제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시고 저도 제가 드릴 게 없나 하다가 팀 멤버가 됐는데, 네, 그러다가 저희가 어떻게 폐기물을 남들도 안 만들게 할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남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끌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메이커스를 주제로 이것저것 기획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메이커스 연장 도서관인데요. 그 연장이라는 뜻이 도구란 뜻도 있지만 수명을 늘리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장, 도구를 이용해서 물건의 수명을 늘리게 해주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 사는 일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물레동 저희 공간에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장비들과 그 다음에 또 안 쓰는 장비가 있는 작가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기부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꾸렸고요. 저희도 나름 그 슈퍼맨 대표님처럼 도서관을 미리 조그맣게도 만들고 나름 저희 공간을 꾸며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약간 경로당이나 그런 마을회관 같은 거를 조금 모티브로 꾸몄고요. 사람들이 어떤 그 공구를 저희가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배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구들을 처음에는 창작자들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저희는 조금 일반인 분들도, 동네 분들도 좀 저희 마을회관이니까 와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왠지 사용할 줄 몰라서 못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께 사용법도 좀 알려드리는 행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기획들을, 그 교육 기획들을 했습니다. 저희 그 멤버 중에 이석희라는 아주 연장을 간지나게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은 줄자를 간지나게 이렇게 잴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용접 같은 것들 어디 가서 딱 경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곤 했고, 또 저희가 그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에 이걸 했었어가지고 그때 조금 실패한 것 같긴 하지만 그 창작자들을 오게 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나누고 좀 교류하는 그런 네트워킹도 저희가 원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조금 실패했지만 아무튼 메이커스 라이브러리 클럽, 저희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행사들도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알려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네, 저희 그 7명의 멤버들, 그 조각들의 모습이고, 이런 공간을 운영하다가 이제 나온 키워드를 이제 또 정근성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투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일반 주민까지 포섭하려고 이제 연장을, 도서관을 만들어서 연장을 교육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좀 더 극성이 되었고 뭔가 내부에서 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바로 유기사물이었어요. 마치 도시의 풍경처럼 자리 잡은 그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밖에 나온 유기사물들이었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니까 조금만 닦거나 혹은 조금만 고치기만 해도
멀쩡한 사물일 텐데 이것들이 마치 유기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연장 도서관에 있는 연장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자 해서 도서관에 있는 연장을 갖고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사물 구조대 이름으로 이렇게 구조복을 입고 밖에 있는 유기사물을 고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저 끝에 보면은 있는 사진은 이제 시트지가 좀 낡아서 시트지를 완전히 떼버리고 페인트를 칠했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낡으면 손잡이 이렇게 교체하는 걸 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 영상으로 만들었고 영상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아래 보면 자막에 오늘 무대를 잘 고른 것 같다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활동을 고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행인이 관람객이 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경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테리어를 하신대요. 그래서 드릴을 한번 줘보래요. 그래서 드릴 줬더니 이렇게 싱크대 문을 맞추는 거를 꿀팁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때가 11월이었는데 조금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믹스 커피까지 대접 받았습니다. 예, 보시면은 어떻게 예쁘지 않나요? 예,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한 절반 정도는 그 자리에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된 것들은 저희가 그날 바로 당근마켓에 올려서 그 해당하는 곳에 이제 주소를 올려가지고 최대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많이 좀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런 재밌는 거 너희들끼리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서울 아까워 캠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일반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였고 저희는 약간 원데이 클래스는 조금 지향하는 편이라서 이 정도 구조를 진짜 하려면 1박 2일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숙박은 못하고 이제 무박 2일로 진행했고요. 첫날 보면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7시에 끝나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저녁이랑 캠프파이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녁 한 11시에 끝났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현장 출동을 하는데 첫날 오면 입소식을 합니다. 입소식 하면 선서해서 앞으로 이제 폐기물을 최소화할 것이며 유기사물을 쓸고 닦고 보듬어 가지고 새 생명을 불어넣고 이런 어떠한 선서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조하는 방법, 그러니까 연장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율동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긴 너무 시간 관계상 그래서 율동도 함께 하면서 그날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은 현장 구조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또 미술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또 멋진 그림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유기사물 구조하는 여러 활동을 시민들과 같이 해보다 보니까 저희끼리 할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현장에서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때그때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조금 이 용도가 아닌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그걸 고친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이 브리콜라주라는 개념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한테 너무 좋은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2022년 작년 한 해는 브리콜라주를 주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처음 그때 알게 됐는데 이 브리콜라주는 한정된 자원으로 필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이런 뜻인데 브리콜라주를 하는 사람을 브리콜레르라고 하고 브리콜레르의 반대말은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는 이미 갖춰진 내가 설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따다다닥 모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브리콜레르는 정말 그냥 내 앞에 놓여진 것들로 내가 무언가를 상상해서 내가 필요한 걸 만드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서울 아쿠아 캠프를 하면서 되게 교육 프로그램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냈으니 이제 청소년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 개념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기획했던 게, 아까 원데이 클래스는 지향한다고 하셨지만 계속 원데이 클래스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들었던 게 이제 2시간짜리 백두산을 향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그냥 도구랑 재료랑 뭐 폐플라스틱, 뭐 그다음에 장난감들을 쫙 놔주고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우리는 지금 재난 상황이고 서울이 이제 한두 시간 아니면 물에 잠길 것이고, 그래서 백두산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캠핑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거기가 무대이기도 했는데 그 무대에서 막 사운드를 막 주면서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캠핑카를 만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2시간 만에. 지금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애들이 이 용도를 저희가 딱히 알려주진 않았더니 그냥 원래 스크류인데 막 망치로 때려가지고 때려박고, 아무래도 힘이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막 만들었는데, 그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영감을 줘서 이게 정말 불이 꼴라주고 우리한테도 필요한, 이거를 다양하게 다 각도로 한 물건을 볼 수 있는 그 시각, 그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캠핑카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공간에서 8주짜리 워크숍도 좀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백두산을 향해라는 약간 그 세계관을 만들어서 하는 거에 재미를 붙여서, 이번에는 지구를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살고 있는 인류가 이제 화성도 너무 포화 상태라서 다시 지구로 컴백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살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플라스틱 아일랜드에서 생존 훈련을 받는 뭐 이런 세계관을 또 만들어서 한 10명이죠. 10명 정도의 청소년들과 함께 지구 생존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플라스틱 재료들로 자신의 튜브를 만든다던가, 그다음에 그 지구에서 씨앗을 키워보는, 그래서 화분을 만들어서 자신의 씨앗을 키운다는 뭐 그런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할 그런 플라스틱 아일랜드 위에서 생활할 집 같은 것도 플라스틱으로 지어보고, 그다음에 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끌고 한강으로 가서 한강에서 뛰어보기까지 하는 뭐 이런 8주짜리 프로젝트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긴 지금은 너무 길어질까 봐 없었는데, 초등학생들과 렛츠고 깐따삐아 지구별 대모험이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유튜브에 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두산을 향해가 2100년이었고 플라스틱 트라이브가 2222년이었고, 그리고 지금 새아령 플라자에서 하는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가 2500년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연결하고 이것들을 좀 쌓아서 또 책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적정 예술이에요. 요새 원래는 저희가 피스 오브 피스를 설명할 때 그냥 창작자들이 모인 예술 콜렉티브라고 설명을 했다가 이번 계기로 적정 예술 콜렉티브라고 좀 이름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 적정 예술은 이제 적정 기술에서 조금 따왔고요. 적정 기술의 반대말은 이제 뭐 최첨단 기술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AI부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적정 기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적정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냥 한 가지 오늘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광주 ACC 문화의 전당이고요. 5월 5일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ACC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거는 이제 어린이날 3일 동안 행사를 할 거고, 이 광장에 40m, 20m의 공간을 줄 테니 아이들이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어떤 레퍼런스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굉장히 많은 어떤
자원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잘 아는 유기사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일주일 동안 광주에 있는 작가들과 그리고 구청에 좀 협조를 얻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구청에서 왜 폐기물 수거하러 다니잖아요. 그 차를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유기사물들을 이제 모았고요. 이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SNS에 올려가지고 이 행사 기간 동안 마음에 드는 걸 찜했다가 이제 행사 끝나면은 가져갈 수도 있게끔 해서 이 가구들은 일체 가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치만 해서 미로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자투리 같은 경우도 인근에 있는 목공소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꾸미는 것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멋진 작품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만 이제 좀 가져가게 되었고, 거의 한 80% 이상은 다시 폐기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저희는 고민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보는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스 오브 피스의 명랑하고 아주 유쾌한 모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또 굉장히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활동들을 늘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브릭스 룸에 저희 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잠깐 휴식 시간이랑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오늘 8시까지 전시장이 오픈이기 때문에 네, 그 피스 오브 피스의 작품도 같이 지금 전시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관람하시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례로 이제 아티스트 토크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 이건희 대표님을 모실 건데요. 노플라스틱 선데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폐기물이 좀 깨끗하지 않고 예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노플라스틱 선데이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도 굉장히 감각 있는 디자인으로 새 장을 열었다고 해도 다 뭐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희 대표님 모시고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제조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플라스틱 선데이의 이건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노플라스틱 선데이들의 활동과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 중에서 약 한 13%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소각되거나 이제 매립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분리수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어떤 인프라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프레셔스 플라스틱 오픈소스 통해서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장비들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진행했었는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되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단일 소재를 수거하거나 혹은 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렇게 분류된 플라스틱이 있다면 그것들의 쓰임이 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수거 혹은 분류되고 다시 시장에서 소비되고 다시 그런 선순환 구조들을 갖출 수 있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과 함께 병뚜껑 수거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되게 많은 시민분들의 호응을 얻고 특히 HDP라는 소재들을 이제 잘 모으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쓰임을 발견하고 시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것들을 시민들과 이제 연결, 특히 플라스틱 제조 자체의 접근성들을 좀 더 강화시켜 보자라는 좀 목적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과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약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노력들을
그리고 질문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쉬운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을 만든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소재,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만 해도 같은 소재여도 다양한 그레이드, 다양한 유동성 지수부터 시작해서 고려할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이후에는 금형을 만들고 사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양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가격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들어가는 비용들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 비용들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플라스틱 제조를 좀 더 쉽게 만들어 보면 다양한 주체 시민분들이 이런 서비스 제조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서 다양한 어떤 자원순환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무언가를 만드는 상담에서 모델링을 하고 금형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의 과정을 빠르고 편리하고 쉽게끔 설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요즘은 또 디지털이 워낙 하도인 시대여서 시간이나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발생하는 비용들을 확인하고 본인의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MPS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에 기반의 제조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어쨌든 친환경은 필수적이고 그 이상이 넘어서 보다 이 제조 공정을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한 서비스로 구축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사실 좀 큰 양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약 한 10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현재 더 많은 숫자이지만 65만 개 이상의 업사이클 제품들을 같이 만들고 현재 한 380개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들과 협업해서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저희는 어쨌든 다양한 쓰임들을 발견하고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식의 공유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지식의 공유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 다양한 사람들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플라스틱이라는 소재와 그리고 그것들을 가공하는 방식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에는 이제 오픈 리사이클 팩토리라고 하는 프로젝트 통해서 청년 디자이너 한 7분과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들, 분쇄기나 사출기들 잘 좀 쓰지 않는 그런 기계들을 같이 공유해서 좀 활용해서 다양한 제조 실험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가죽 공예처럼 플라스틱을 되게 물성으로 치환해서 바느질을 한다던가 하는 형식의 실험들을 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 또 결과물도 있는데 되게 다양한 분들의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어쨌든 이 자원순환 구조를 만들고 되게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쨌든 플라스틱이라는 소재 자체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소재에 대한 문해력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플라스틱 공예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출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출기도 한번 간이로 만들어보고 금연과 그런 워크숍들을 한 4기수 한 해 한 6분 정도만 모시고 4기수 정도를 같이 운영하면서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제로 이것들이 잘 판매되는 시장도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현직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러 디자이너 혹은 크리에이터 분들과 협업해서 재활용 리사이클 판지를 활용한 가구들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또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또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티 혹은 연대를 통해서 되게 다채로운 또 자극도 받고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좀 기술의 공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일전에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에서 만나면서 경험을 나눈다면 어쨌든 저희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는 정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쉬운 적정한 언어로서 전달하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 한 8kg 정도 되는 소형 수동 사출기들을 만들어서 좀 장소나 여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또 재활용하는 전체 과정들을 안에서 좀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는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장비들의 도면들과 사용 방법들을 좀 오픈 소스화 시켜서 많은 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도우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역시도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프레셔스 플라스틱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발전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좀 잘 나눠주고자 했기 때문에 또 계속 이러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들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어쨌든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제 보러 다니면 정말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고물상이라고 불리는 것들, 처리장에서 한 켠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을 한 적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다양한 협력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그런 환경적인 가치들이 좀 사회적 가치로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는 포항과 또 전주, 김포에 있는 지역자율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저희가 이제 모자란 부분이 이제 뭐 인력과 또 공간이거든요. 협력해서 일자리들을 만들거나 공동으로 어쨌든 수익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이제 헤이그라운드인데요. 헤이그라운드와 같이 올해 의기투합해서 좀 시각장애인 분들의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논의해서 헤이그라운드 측에서 제안 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자 사이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간판을 모듈형으로 해서 바꿔가면서 이제 점자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서 현재 금형을 만드는 단계이고, 곧 완성이 되면 다양한 곳들에서 뭐 이제 회의실, 뭐 화장실 이러한 곳들을 일일이 다 점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모듈들을 좀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되게 다양한 또 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제조 지원을 통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한 4가지 정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플라스틱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쉬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식과 또 기술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사회적 그런 가치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치를 넘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주체들과 협업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미션에 맞춰서 현재의 성과들을 더 심오하게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혹은 새로운 것들을 또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또 저희 행보들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플라스틱 선데이 이건희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창작자분들이랑 협력하면서 노플라스틱 선데이의 활동이 점차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 또 그리고 지식 공유를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저희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된 아티스트 토크 세션은 끝났고요.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아티스트 분들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 앞쪽에 자리해 주시고요. 네, 나와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장에서 오픈 채팅으로 질문 주시는 거는 계속 받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먼저 준비한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것이 저희가 아무래도 친환경이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각자가 느낀 가장 큰 갈등 상황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본인의 노력들,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선 작가님부터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갈등 상황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작자로서 이제 글과 그림을 짓고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이제 독자의 피드백을 받을 때 갈등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악플 같은 것들이 달릴 때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와전돼서 전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제가 무언가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해명의 만화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나름대로 이제 결론이 난 거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창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있을 거고 뭔가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받아들이고 나면은 뭔가 자신의 어떤 주관을 지키면서 창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창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은 다른 독자들의 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시 여기지 않고 하면서 이제 창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가장 갈등이 있었을 때가 그 서울국제도서전의 마켓 디자인을 할 때였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S팩토리의 이제 800평 공간을 디자인을 하는 건데 일주일 되면 행사 끝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였어요. 당연히 폐기물이 안 나오는 방법으로 이제 프리사이클링 방식으로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뭔가 이제 마진이 이제 안 남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어떠한 폐기물이 안 나오는 디자인에 대한 사례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해보자. 그래서 어떤 마진보다는 좀 가치에 좀 더 염두하는 걸로 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결론을 냈고, 다행히도 정말 프리사이클링해서 쓰레기가 좀 안 나는 방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연우님도 네. 저는 진정성이 제일 갈등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유기사물을 구조하면 당근마켓에 올려서 누가 좀 제발 가져가면 좋겠지만 걔네가 그냥 폐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그 저희 발표할 때 광주 아까워센터 했을 때도 어쨌거나 80%는 다시 폐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그 활동하면서 약간 이런, 이게 더 완벽한 건 없나? 약간 우리가 더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나? 맞아요. 이런 갈등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셨냐고 했는데 아직 해결은 너무 어려워서 계속 노력해야 못하고, 네. 근데 저희가 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술로 이런 활동을 이어나가나, 차라리 그냥 저 밖에서 외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낸 게 이제 예술의 역할, 사회적 역할은 사람들한테 생각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뭐 보선 작가님도 생각을 심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게 유기사물 구조대를 그 퍼포먼스처럼 한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해결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활동을 보고 재미있다고 느끼고 영감을 받으신다면 거기서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희 대표님도 네, 저희 뭐 그 갈등되는 이제 국면은 어쨌든 오히려 어쨌든 뭐 다양한 고민이 있어서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것보다도 어쨌든 그런 뭐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생하는 좀 뭔가 회의론적인 그런 감정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 때 그런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그 갈등을 좀 일으키는 또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단계들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갈등들을 좀 봉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 갈등 상황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그런 갈등 상황을 서로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도 좀 저는 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다 보면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어떤 실천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반대로 이건희 대표님부터 이렇게 준비되셨을까요?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지속 가능성 작업 또는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작가로서 뭔가 실천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동시대를 살고 있는 뭔가 시민으로서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좋았던 거는 계획하는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랄까 밥을 먹는데 일요일 저녁에 이번 일주일은 뭘 먹을지 계획을 하는데요. 그리고 잘 지키진 않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잘 계획하는 게 그런 폐기물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좀 아끼고 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최근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꿀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청근성님과 연우님도 하나 공유해 주신다면? 저는 그 멋지고 예쁘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구멍난 양말을 꿰매 가지고 한 게 저는 더 멋지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좀 팁이라는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우님도? 저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활동을 하려면. 근데 그거 불편하다고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걸 하려고 불편해야 하지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좀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만큼 한 짓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수하는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성님이 말씀하신 그 약간 그렇게 새로운 멋, 그러니까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서 느끼는 새로운 멋은 또 2부에 무신사 어스에서 또 더 좋은 이야기 또 나눠주실 것 같아요. 네, 살짝 흘리고, 네, 그 보선 작가님 마저 공유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채식을 추천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채식을 추천드리냐면 이제 동물성 성분이 어떤 고기나 우유를 생산하는 데는 공장식 축산이라는 방식이 쓰이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채식 한 끼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환경 보호 실천법이기 때문에 이걸 의식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한 끼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뭐 채식 과자나 아니면 냉장식품 같은 것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채식이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하루에 한 끼 또는 뭐 간식 이런 걸 바꾸는 거는 또 굉장히 맛도 좋고 요즘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나와서요. 또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질문 들어온 거 이제 드릴게요. 환경을 위해 예술 활동을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그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본질적인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피스 오브 피스부터 네.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업사이클링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주최하신 분이 뭐 플라스틱 공병이라든가 폐 장난감을 무한 제공해 주고 전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드는데 한 손에 그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 스스로가 한번 띵 한 적이 있고 저 그 뒤로는 계속 진정성을 계속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반성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비건이니까 아무래도 그 제 삶에서 그거 관심을 갖는 행동으로부터 비건이 되었고 그게 작업에 녹아드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비건이 된 거는 되게 옛날인데 좀 10년 정도 계속 비건을 했다 안 했다 이러다가 이제 완전 자리 잡은 거 5년 정도 됐거든요. 이거는 저도 창작을 하면서 조금 그 비슷한데, 제가 책을 썼어요. DMZ에 사는 그 동물들을 담은 독립출판 책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다 인간 때문에 DMZ에 살게 됐어요. 인간 때문에 멸종되게 됐어요. 뭐 이렇게 모든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더 해주고 싶지 않다? 약간 나의 그 인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너에게 나라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는 페스코테리안이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날부터 바로 그냥 완전 비건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도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플라스틱 선데이는 또 붙여서 또 질문이 살짝 들어와서요. 네, 그래서 계기와 창업 과정도 살짝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창업 과정은 그 초기에는 이제 제가 그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부터 자전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라고 받았는데 자전거 타고 갔더니 그 학교 이제 뭐 학교들이 대부분 좀 산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좀 성실해서 지각을 잘 안 하거든요. 오늘 좀 했는데 그런데 그 지각을 하게 돼서 이 자전거 못 쓰겠다 하다가 마침 이제 가구를 만드는 가재가 있어서 자전거 버리면은 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구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좀 그런 시발점이 돼서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과 창업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그냥 무언가를 재활용한다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형태가 있고 거기에다가 콜라주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좀 디자인하기에 좀 간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던 차에 프레셔스 플라스틱 오픈소스로 뭐 분쇄기도 만들고 사출기도 만들고 하면서 거의 나 이제 뭔가 쓰레기 가지고 되게 다양한 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플라스틱이 없어서 그 선별장이라는 곳을 갔는데 선별장에서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왔더니 보니까 이제 고추장통에 그냥 고추장 그대로 있거나 페트병에는 담배꽁초들 있거나 또 너무 썩은 냄새들 부패한 그런 냄새들이 많이 나서 이게 사실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구나. 근데 또 선별장들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제 서울역 뒤쪽에 가면 큰 광장 지하에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다고 매스컴에서 나오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들을 사실 그때 당시 고민하면서 좀 더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보선 작가님도 시작을 하게 되신 계기와 더불어 질문 하나를 붙여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지. 네. 저는 작가님의 책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작가님은 또 어떤 책을 추천하시는지. 네. 저는 채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환경을 생각해서 채식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동물이었고 동물들이 약간 아파하는 거를 보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채식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공부에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만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동물만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인간이 살려면 환경이랑 동물이랑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비건을 지향하면서 저의 어떤 세계관이 넓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치감도 있지만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저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요. 창작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도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하는 책은 이제 저의 책인 나의 비건이즘 만화는 필수 독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추천하는 거는 이제 최재천 교수님의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생활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10분 동안 휴식할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 지금 나오지 않은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피스 오브 피스께 직접적으로 잠깐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10분간 휴식하고 10분 뒤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메이커스 토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케이터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즐겨주시고요. 10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